예,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기존의 주역이란 무엇인가 해서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음양 오행론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조선의 학문 이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첫 번째 알아보고요. 그것이 우리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도덕 윤리 체계로 만들어진 어떤 건설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뒷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어떤 국가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110년 정도 된데 끝에 가요. 1910년이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1910년까지 모든 선비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리의 체계로 세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전에 삼국부터 고려까지는 도교나 어떤 불교 체계로 이루어졌다면 드디어 성리학 체계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500년의 역사는 엄청나게 긴 역사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신봉했던 명나라도 200년밖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최고의 선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또 조선의 최고의 선비들은 뭘 배우려고 했을까? 그게 좀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윤리도덕 국가로 이렇게 완성된 나라인데 그렇다면 그 나라가 그래서 중요시 생각했던 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리라는 것은 천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야기할 때는 기를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상리,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또 서로 떨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리, 불상잡이라는데 그게 이기론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리라는 것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동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발설, 기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은 말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말을 사람이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발, 기발설을 넘어서서 이치란 것이 움직이면 되겠냐는 겁니다. 이치, 법도가 움직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움직인다면 세상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주체는 기입니다. 기. 바로 그게 음양오행이고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은 이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심성,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해서 이와 기의 관점으로 탐구하는 것이 바로 한국 조선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의 원리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리의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오행이라는 기에 의해서 그렇게 구현됩니다. 예를 들면 왕이 리라면 백성이 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정책이 백성들한테 반영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왕이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라는 것이 기를 이렇게 주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 사회는 윤리도덕 국가의 어떤 이론 체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구현했는데 그 논리가 바로 어둠과 밝음 또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입니다. 바로 그게 음양오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을 했지만 간단히 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원이 보입니다. 그림이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은 뭘 상징할까요? 하늘을 상징하죠. 둥그니까요. 안에 있는 네모는 뭘 상징할까요?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점, 이것은 태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태극이 한가운데 있다면 아래로 세모 있는 것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더 위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위로 있는 삼각형은 초목을 상징합니다. 옆으로 있는 점으로 해서 옆으로 있는 삼각형은 하나는 나르는 새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개, 말을 상징합니다. 이 개념이
조선왕조에서 어떻게 이렇게 통용되는가 그걸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행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행론. 오행론에 대해서는 상극선과 상생선을 이야기했었죠. 목화토 금수.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로 돌아가는 것이 상생설입니다. 근데 상극설은 뭐냐? 수, 화, 금, 목, 토, 이 별표 그려진 게 상극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상생설, 상생설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상생설입니다. 그러면 오행과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라고 합니다. 봄. 봄은 동쪽을 상징합니다. 또 그 봄은 나무입니다. 목입니다. 목. 오행 중에 목이 되고요. 그래서 봄에는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싹이 트죠. 그래서 가장 근원이 된답니다. 온. 근원 온자라 쓰고요. 그게 바로 인의지에서 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여름은 남쪽입니다. 여름은 남쪽이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남쪽이니까 화겠죠. 화. 그리고 자라납니다. 많은 것들이. 꽃이 피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통하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만물이 꽃이 피고 활짝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라고 합니다. 예. 가을은 서쪽을 상징하고요. 금을 오행 중에서 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둘 숫자, 거두어들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열매가 맺죠. 그래서 이로울 이자,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의지에서 의가 의에 해당됩니다. 겨울은 북쪽에 해당되고요. 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춥니다. 겨울은 뭘 어떻게 감춰요? 씨앗으로 모든 정보를 감춰버리죠. 씨앗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 정보를 씨앗 안으로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이라고 합니다. 정. 원형제 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형리정하고 성이 나오고요. 인의지 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주렴기가 말하는 태극도입니다. 이것은 주렴기가 우주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처음 설명한 그림입니다. 동양 유학에서는 근원에 대해서 기존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동양에서 도가는 조금 했습니다. 근원에 대해서. 근데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근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그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12세기에 주렴기라는 사람이 10세기죠? 10세기에 12세기, 11세기에 처음으로 세계의 근원이 뭔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처음으로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극,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태극입니다. 태극. 이 태극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얀 것은 양이고 검정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합니다. 그걸 보고 이름, 일양, 이지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생겨나고 거기로부터 목, 화, 토, 금수 상생이죠. 상생 이야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에 의해서 건도속남 남자가 만들어지고요. 건도속녀 여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이 그림이 없었으면 아마 중국 성리학이 정말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사회 방식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태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철학 방향이 아주 달라집니다. 시간상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사유를 했을까? 우주의 원리이고 작용인 태극과 음양오행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은 인간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인간이 합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모습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서양에서 쓰지만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습대로 인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논리도 하늘의 논리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림을 더 보시죠. 양촌공근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입학도설입니다.
양촌이 도서를 많이 그렸는데 입학도서 중에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알게 되면 아마 성리학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입학이란 것은 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입학 시간과 똑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간데, 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린 학생들, 초학자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성리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봐야 할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할 때 동그라미, 네모, 사유를 이야기했죠. 이 그림을 보세요. 위에는 동그랗죠. 위에는 동그라니까 하늘을 상징합니다. 아래는 어떻습니까? 네모났죠. 땅을 상징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얼굴하고 네모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하늘이라고 썼는데 원형 니정이 나왔죠. 하늘의 바로 덕이 원형 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성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하늘의 모습도 원형 니정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이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형 니정, 사람의 얼굴 모습, 내 머리에는 원형 니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 성실하게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천명, 두 글자로 보면 천명이다. 하늘이 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 순수하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인의지 신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인의지 마음이 내 안에 본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하늘이 가지고 있는 성이, 하늘을 가진 천리가, 이치가 내 안에 본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서 보였던 태극도설 있잖아요. 태극도 있잖아요. 태극도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은 머리 부분에 이게 태극 부분입니다. 태극 부분. 근데 여기 하얀색하고 검정색 나눠진 게 음양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갖고 원형 이정의 힘을 받아서 인의지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인간은 항상 착하게 살면 되겠죠. 항상 착하게 살게 되면 이 하얀색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얀색은 선한 것이고 악이 많은 것은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착 치솟아 오르죠. 갑자기 기쁘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그 기미가, 화를 내고 기뻐하고 그 기미가 의도하는 것이 선에서 의도했는지 악에서 의도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우리 하얀색으로 쉽게 말하면 선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여기는 하얀색으로 갑니다. 여기는 성인 군자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 반대쪽 부분은 점점 검정색이 많아지죠. 짐승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 틀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 지금, 이 짐승의 틀에서 벗어나서 성인 군자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군자수지. 군자가 끊임없이 닦아서 가야 한다는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황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서 김일우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장성 부인이신데요. 천명도를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앞에서 말했던 동그라미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죠, 하늘이요. 지금 하늘을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땅을 다시 네모나게 표현했습니다. 땅을요, 지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동그랗고 네모나고 인간의 모습이죠.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태극도에서 보았을 때 음양이 있었죠. 지금 음양이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음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되냐면 아이패드처럼 음과 양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지금 다 모아놓으면 음양이에요. 지금 여기 전체를 다 모으면 음양인데 그걸 벌려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다 이렇게 쪼개놨다는 거예요. 뭔가를 쪼개놨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보면 그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시죠. 여기가 목이라고 써있고 토자가 벌려진 거 알겠죠? 토가 쪼개진 거. 토가 쪼개졌죠, 지금 여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화죠, 이제. 화인데, 여기 화인데, 화가 쪼개졌죠, 위아래로. 쪼개졌죠. 금도 위아래 쪼개졌죠. 그 다음에 수도 쪼개졌죠. 다 쪼개졌죠. 쪼개졌죠. 그러면 처음에 근원은 원형 니정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근원은 오행. 목, 화, 토, 금수. 토는 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요, 여기. 사이사이에 토. 한절기를 이루면서 사이사이에 들어있습니다, 토가. 근데 쪼개놨어요.
그럼 쪼개는데 안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안에 이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안에가. 여 안에가 무슨, 이 제일 위에 있는 화에 들어있는 글자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화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실할 성자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하늘에 못 쓰면 성이라겠죠. 성실할 성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성실할 성자를 말씀 안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 사이를 딱 지금 여기서는 나눠졌거든요. 그 나누는 사이가 형통할 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 형, 니, 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늘이 명을 합니다. 인간에게. 근데 인간에게 순수하게 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해지를 받겠죠. 중. 여기가 인해지를 받아 여기서 명을 해갖고 천명해갖고 천명 하늘이 여기 하늘이 천이잖아요. 하늘이 명을 해갖고 쭉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순수하게 선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기미가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는 기미에 따라서 불급, 과불급, 중이 안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과불급이 잘 돼갖고 선으로 가면 화가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중용에서 말하는 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주역 그림하고 중용 그림을 딱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동그라미 네모 사회였는데 제가 개나 새 이야기 안 했죠. 초목 이야기 안 했죠.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옆으로 눕혀 있죠, 지금. 이 그림 옆으로 눕혀 있죠. 이게 바로 금수입니다, 금수. 나르는 새랄지, 그러다니는 강아지랄지. 이게 거꾸로 서 있죠,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 그림은. 이쪽은 이 부분은 뭐겠어요? 초목입니다. 지금 세 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목하고 금수하고 이 세상은 인간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 안에서 지금 이거 천명도를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항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보시죠. 똑같습니다. 하늘을 그렸습니다. 동그랗게. 그래갖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해가지고 시간, 방향을 다 정해놨어요. 앞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그려놓고 음양으로 되어 있죠. 하얀색과 검정색 음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네모와 땅이니까 네모지요. 인간이니까 어때요? 인간은 형체가 있다고 써놨어요.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인데 근데 인간의 모습이 저기요. 인간의 모습은 하늘이 천명을 내리게 되면 인간의 모습은 인, 의, 예, 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노애락 애호욕에 쌓이게 됩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성자 써갖고 옆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다시 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거꾸로 박혀 있죠. 이거는 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방법으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음양, 오행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그것은 이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극. 태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인간 세계에 줬는데 인간들은 그 시스템도 안 살고 나쁘게 살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주론과 인간론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 인간이 살아갈 때는 저 우주처럼, 저 세계처럼 음양오의 논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 세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종합해서 말하면 도덕 원리를 종합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다. 목이면 봄이고요. 동쪽이고요. 근원이 됩니다. 이 그림이 이해되면은 이 방금 앞에서 모든 그림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름이면 화면 여름이겠죠. 여름이고 남쪽에 해당되고요. 형통하고요. 그리고 금이면 가을이고 서쪽이고 이롭고 수면 겨울이고 북이고 정이고 이 가운데는 태극이고요.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양이고요. 여기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토가 되고요. 목화토 금수가 되고 목화토 금수 해가지고 상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도 살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살았을 때 도덕적인 군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계가 이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러한 태극과 음양 오행의 사유 방식은 우리 문화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음양 오행의 문화는 조선왕조 500년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덕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실현됐을까
한번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수도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근이 입학도설에서 천인합일심성 지도를 그리면서 어떤 이론 체계, 성리학의 이론 체계, 학문적 체계를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어떻게요? 5가지 덕, 인해지 덕, 인해지 신 있잖아요. 인해지 신으로 방위를 서울이라는 도시 방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흥인문 있죠. 여기가 동쪽이겠죠. 흥인문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자니까 동쪽입니다. 흥인문, 인을 흥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반대쪽 돈이문, 의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죠. 이건 서쪽이겠죠. 아까 니겠죠. 그 다음에 홍지문, 알물 넓힌다는 문입니다. 북쪽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쪽입니다. 이 가운데는 뭐가 있냐? 보신각이 있죠. 보신각, 신뢰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보신각이라는 게 정치는 거 있죠. 그래서 인해지 신으로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수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 뭐냐면 우리는 이라는 체계로 하나의 어떤 도덕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로 그 도덕 국가로 한양이라는 수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360개 군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360개 군을 만들어요. 동양에서 360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말합니다. 1년 단위.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360 어떤 세상을 다스린다. 그 360 군을 다스립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한양이 뭐예요? 리입니다. 리. 369는 기고요. 그래서 리의 체계로 기를 누르려고 합니다. 조선 성리학에서는 끊임없이 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위치에 둘 것인가, 그게 관점입니다. 정말로 주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원리로만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설계들처럼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상당히 계속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 위에 북쪽에 보면 숙정문이 있어요. 숙정문이 있는데 거기 같은 거는 북문이라서 옛날부터 안 엽니다. 왜? 그쪽에서는 북쪽이니까 수기운이잖아요. 음기운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균이 내려와가지고 한양에 있는 많은 안악내들을 혼란하게 빠진다 해갖고 문을 닫아놓습니다. 근데 가뭄이 지면 그 문을 엽니다. 왜? 수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들어와서 비가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수도를 이야기했다면 태극기를 보죠. 1882년에 박용호가 그렸습니다. 지금 모양은 다르죠? 이 태극기를 보세요. 태극기를. 이 태극기 아래 이게 우리가 태극 문양이라고 하죠. 가운데를. 근데 이거는 주도인식으로 말하면 태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양으로 나눠진 것이죠. 지금 음양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태극기가 아니라 음양으로 나눠졌으니까. 태극은 아까 동그라미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태극은 동그라미였는데 이것은 현상으로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우리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 그럼 이 태극이 있는데 아래는 파란색이고 위에 빨간색인데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빨간색이 양이고 파란색이 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반대입니다. 빨간색이 음이고 파란색이 양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보세요. 화장실에 가면은 그림 그려졌죠. 여자 남자 들어가는데 그 색깔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실홍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 이 색깔은 우리 어떤 문화 안에서는 파란색은 양이고 빨간색은 음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그 색깔로 하면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음양이라면 건, 곤, 감, 니죠. 이거는 주역에 나온 개 이름입니다. 개 이름. 주역에서 건태진, 송, 감, 관 하는데 거기서 건, 곤, 감, 니. 이 네 가지 그림은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모양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넣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세야 한다. 그래서 이 건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곤이라는 것은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엄마, 하늘과 땅이 나눠놓은 겁니다. 우리를. 근데
여기에는 물, 불입니다. 물은 달을 상징합니다. 불은 뭘 상징할까요? 해를 상징하죠. 해와 달이 길러줍니다. 이 태극기를 해석하자면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미지로도 네 군데로 있으니까 말할 수도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태극기야말로 우리가 음양오형이 그대로 심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